2월 4일입니다. 터니 운동을 좀 하고 왔거든. 얼어 뒤지는 줄 알았다. 얼어 뒤지는 줄 알았다. 작년 6월달 이후로 하루도 안 쉬고 걷고 있죠. 예, 오늘 또 지금 좀 걸었습니다. 춥기나 말기나 가네. 그랬더니 좀 춥네. 또 우리 영희 누님이 뭐고 어제는 인버스로 대박 나고 오늘은 랩으로서 돈 많이 벌어서 대박이 났다 이런 말씀하시 참 좋네. 주식 매매는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주식 강연에 오시면 제가 그 신호들을 굉장히 이제 가르쳐 드리면 왜 그러냐 그런 거 묻지 말고 이제 그런 거는 몰라도 돼. 뭐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가와 고가에 대해서 잘 아시면 그거하고 매수 하락률과 매도 상승률을 잘 알면은 웬만하면 이기겠지. ETF 거래나 뭐 이런 거 있어가. 예, 그렇다 치고 어제도 안 그렇더나 내가. 그래서 저점인데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은 이 바닥은 뚫고 안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것을 딱 부딪혀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주에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 일요일 날 뭐라 견독하면은 캐나다와 멕시코, 그러고 또 누구냐? 중국에 25%, 중국은 25%가 10 플러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니까, 저는 이걸 갖고 예측하기를 2,475까지 갈 거리라 그렇게 생각했거든. 지금 가격 정도지. 이 정도가 바닥인다 생각했는데 일요일날 털이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우리도 즉시로 다 보복 관세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주식이 좀 많이 갖다 박았지 어제.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한다 이래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저는 이걸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내가 안 카더나. 트럼프는 뭔가 이빨 땡겨놓고 조금씩 그 어떤 양보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겠다, 25%를 때리겠다는 건 무역 전쟁하겠다는 말이거든. 거의 뭐 공갈 협박이죠. 그런데 다시 협의를 하게, 그래 우리나라 주식 갖다 박아붙잖아. 왜 그러니까 멕시코나 그런데 그 뭐고 삼성, 현대 그런 공장들이 LG 공장들 너무 많죠. 그래서 거기서 그럼 25% 관세를 맞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뭐고 만드는 것보다가 아무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 인건비가 싸고 말고를 떠나가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래 됐는데 다시 트럼프가 우리는 멕시코에게는 25% 관세를 유예를 하고 캐나다는 협의 중이다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네. 그래서 이 제스처는 턴 이전에 했던 거와 예측했던 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가 켰잖아요. 트럼프 이분께서는 처음에 이빨 맞고 죽일 듯이 켜놓고 나갖고는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놓고 그것을 양보를 하면서 뭐 10%나 15% 이런 식으로 사실 10%에 15% 때린다 하는 것보다 25% 때려놓고 15%로 가면은 좀 뭐 해주는 거 같잖아.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하기 때문에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멕시코에 25% 관세나 이런 데 대한 관세들을 협의를 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결국 트럼프는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25% 관세를 때리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속마음이 그렇단 말이다. 멕시코에게는 원하는 게 있죠. 국경을 차단해라. 이게 관심 포인트지. 25% 관세가 관심 포인트가 아니야. 캐나다에서 갖고는 너들이 캐나다에서는 미국 은행들이 여기에 이제 어떤 오픈하는 거를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라. 미국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그럼 우리 25% 관세 우리 안 때릴게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25% 관세 이면에 원하는 게 지금 딱 있어.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너희들은 마약을 우리나라 수출하지 마라. 철저히 통제하라 할 수 있지 않은데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 관세 뒤에는 숨은 게 꽤 많죠. 이게 무기적인 관점이고 또 한 개는 이 관세를 조금씩 올려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25%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예, 그런 지점들이 하나 있어. 어쨌든 간에 관세는 그냥 막 25%를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협의하겠지. 그렇지만 주식에 있어 갖고는 25%를 때린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주식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야. 막 벼랑 끝 전술 비슷하게 극하거든. 김정은이 저리 가라다. 그래 주식 갖다 받고 다시 여서 협의를 하니까 또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막 진흙탕적인 그런 어떤 방식을 택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등락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오늘 밤에 또 무슨 소리를 쳐짓길지 몰라 트럼프가. 그 다음 주에 좀 심란한 게 하나 나왔는데, 터니 전에 뭐 가더노 관세를 인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흘째까지 관세도 인상하고 그러고 또 뭐 견덕하면 금리를 내라라, 금리를 인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관세를 올리면은 인플레이션 친다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또 치는 거라. 이 두 개의 정책은 사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관세를 25% 때려놓고 금리를 막 내놓고 이래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은 트럼프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참 궁금하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트럼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했나 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래 이야기를 해버렸어. 그 이전까지는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여 있는 컴플레인, 불평불만을 막 표시했거든. 왜 금리를 안 떨어뜨리노?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 굿 엔바이러먼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라는 이런 논리들을 선거 때 계속 그 말을 했었고, 또 그 선거가 끝나고 나갖고 한 나흘째까지는 이 말을 했었거든. 금리를 떨어뜨리라. 이 말을 하면서 또 선거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치는 거는 전부 바이든 정부 탓이다 이런 논리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것 같이 막 그래 말을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면 관세를 올릴 거다 있다고 이야기를 막 떠들었는 거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지금 파월하고 연준에서 안 하고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게 correct,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어. 금리 인하를 해라는 입장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입장으로 포지션을 변화시켜 버렸는 상황이라. 이거는 왜 턴이 지금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하면,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주식에서는 좋은 영향이 없다 해서, 또 금리 인하가 바바박 되지 않으면은 주식은 대세 상승을 한다 못 한단 말이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하지.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를 못하니 주식은 대세 상승이 안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잘 못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그 자체로도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지금 발생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인플레이션 신호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 바바박 떨어뜨리는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좀 요원해졌다. 그래 보는 게 맞겠지. 그럼 트럼프가 드디어 포지션 바꿔봤어. 원래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금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치는 거가 바이든의 정부에서 잘 뭐가 그렇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도 떨어뜨려 버리고 관세도 올리면 인플레이션 자동으로 올라가거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관세는 계속 카드를 끄잡아내면서 금리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근데 금리를 인하를 바바박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주식의 대세 상승은 좀 어렵다 이래 보여. 아무리 엔비디아든 뭐 반도체든 테슬라든 간에 그와 같은 대상승들, 그런 상승들은 좀 어렵겠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전제해 갖고 올라왔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지. 근데 이제 트럼프가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거야. 이제 현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그동안에 조금
립 서비스였는가라. 이 세 개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거든. 관세도 올리고 금리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린다. 그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풍겼거든. 그런 거는 임파서블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관세를 올리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딨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야, 이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그래 이야기하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금리에서 발을 뺐어.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파월이나 연준에서 조금 느리게 간다. 빨리빨리 인하 안 하겠다. 이래 말아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흘째까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트럼프가 맞네. 지금은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일단 금리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 버렸어.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남았잖아. 트럼프는 관세는 계속 지금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가 탄로났죠.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싫어해. 그렇다면 지금 관세를 무턱대고 25%씩 다 올리는 거는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아.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아. 거의 막 그래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겠지.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릴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또 뭐 협상해가 관세를 내려면 될까, 아이가. 이 사람 주특기가 그런 거거든. 그래서 관세를 올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또는 관세를 실제로 올려버리고 나서 다시 협상하자 하겠지. 전화통화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논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까지 다 알아듣겠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 주식에서 여실히 나타나와. 월요일 어제는 관세를 무조건 때리겠다라는 쪽으로 반응을 해보니까 주식 갖다 박아붙잖아. 외국인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그러다가 어젯밤에 다시 유예해 줄게. 캐나다와 다시 협상 중에도 이카니까네. 외국인들도 어제 무지하게 팔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사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은 봐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트럼프 입에 따라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그런 상에 불과해. 그리고 오늘 밤에도 또 트럼프가 캐나다에 보니까 안 되겠네. 또는 멕시코에 안 되겠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게 되면 주식은 또 박아. 또 받겠지. 그래서 더더욱 그 집회에 능한 사람들이 좋은 그런 시절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모멘텀이고 무슨 그런 건 없어. 저가로 가면은 어느 정도 저가 속에 들어가면 주식을 사고 어느 정도 고가에 들어가면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겠죠. 그러고 저는 트럼프의 이전 정권 때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분의 수법, 트럼프의 스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 그리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하거든. 그래서 지금 관세 시나리오에 있어 갖고 멕시코나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를 한다 하고 나서 나흘 아닌가 뭐 일주일 안에 부과한다 하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우리 다시 유예시켜 줬다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방식들은 트럼프의 아주 고유한 방식에 속하고,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예견하고 있거든. 요번 난 예측을 다 했었어. 이래 될 줄 알았어.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갖고 제가 평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터는 그렇게 신경 안 써. 25% 관세를 멕시코에 때려놓고 계속 유지한다는 건 좀 어렵거든. 터는 그래 봐. 그러나 관세를 어느 정도 올리는 건 하겠지. 그건 분명할 거야. 그런데 뭐 관세를 25% 30% 때려갖고 그러면 미국도 같이 가거든. 그거는 무역 전쟁이거든. 그런 식으로 전개는 되는 듯 할 거야 아마. 또는 조금 진행할 수도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는 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시불이 되는 관세에 대해서도 터는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 관세 발 또는 트럼프 발로 립 서비스, 입술에 의해 갖고 어떤 커멘트에 의해 갖고 주식 갖다 박으면 터는 살 거라는 거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최저점에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인버스들을 축소하고 있다는 카드나. 그러고 턴의 위대한 구독자분들 중에 일부는 같이 축소를 했었고, 또 당연히 그 축소할 때 턴은 레버를 샀었거든. 그게 오늘 다 수익이 났었어. 그게 바로
트럼프의 이야기를 조금씩 신경을 계속 쓰고는 있지만은 그 결론에 대해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캐봤대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자.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한테 너무 쫄 필요가 없어. 단지 굉장히 관심은 가져야 돼. 왜 그러고 있까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주식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은 계속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분이 말하는 만큼의 뭔 일을 저지르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2번이나 된 분이신데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실 감각이 있어.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저렇게 할 때가 참 많거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더라고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아니시다 이래 보여. 굉장히 똑똑하고 교활해. 노회하다는 말 하나. 트럼프는 굉장히 노회한 사람이야. 그래 놓으니까 이분 생각을 참 읽기가 어려워. 근데 터는 이분 생각을 노트에 하나하나 써놨거든. 그래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요번 같은 관세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이미 내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봐서는 그래. 중경이 우격 따지면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우격 따짐 왔다 갔다 거리는 장은 계속 매매를 하겠지만 이게 골로 가버리는 그런 상태를 막 무역 전쟁을 유발해가 막 서로 죽자 이렇게 진행은 못할 거야. 알겠습니까? 또는 그렇지만 이거는 돼. 무역 전쟁 비슷한 걸 이렇게 갖고 서로 죽자는 듯이 시작할 수는 있어.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 하는 거야. 그게 트럼프의 전법이야. 알겠습니까? 관세에 대해서 관세와 인플레이션 또 트럼프의 금리에 대해서 최근의 입장,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으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주식 매매하는데 지금 트럼프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참고의 끝.